계속되고 또 미국 시간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또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도 0.56% 하락폭이 좀 거세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0.19%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요. 종목 전략 자세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좀 우려감이 많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다가 어제는 또 마이너스 연간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런 시장 속이지만 여전히 유동성의 힘으로 좀 긍정적인 시장의 뷰 여전히 갖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 항상 이제 예를 들어 드릴 때 2000년도 초반에 3, 4, 5, 6, 7, 4년간에 걸친 대세 상승장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상승장 중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씩 조정을 줬던 적도 한 3번 정도 있었고요. 10%씩 조정을 줬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동안 좀 급등에 따른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준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해 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지수 관련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 기준가는요, 제가 방송 나오고 있었던 그 시간대에 기준가로 잡아보고요. 1,455원이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 라이브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 기준가로 지난주 이제 최고가 어저께죠. 어저께 최고가를 찍었고 일단 제가 3% 수익률 목표라고 했지만 그 3%는 약 한 2거래일 만에 바로 달성이 됐고요. 네. 일단은 어저께 고가 기준으로 최고 9.28% 수익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해 보신 분들은 수익 실현이 이미 완료가 되셨을 거고 일단 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는 제가 당연히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중간에 조정 감안하시면서 좀 길게 보셔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일단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자. 그리고 캠트로스는 13%가 넘는 수익률이 났는데요. 최근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캠트로스는 어떠세요? 네, 일단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방송 컨셉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한 10시 20분부터 방송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수 소개를 해드렸을 타이밍이 이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나오고 나서 조금 주가가 올라왔고 매수가는 2,900원 이하 제시해드렸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만약 원하셨다면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종목도 일주일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 끝내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 시간대에 사실은 수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그날 튀었군요. 네, 그날 바로 이제 한 11시 좀 안 돼가지고 바로 10시 54분에 3,030원 고가를 달성하면서 2,900원 기준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3%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그날도 아마 바로 수익 실현이 되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일봉으로 보고 사실 제가 이제 그날 소개해드리고 그날 바로 급등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급등했고 최고가 기준으로 13.62% 약 한 5거래일 정도, 한 4거래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13.62%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우리 목표가의 3%는 충분히 초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오늘 눌러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지만 좀 팁을 추가로 드리면요. 이 종목 혹시 나는 길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는 사이트 굉장히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 컨셉에 따라서 3% 수익은 초과 달성이 됐기 때문에 수익 실현 드리지만 혹시나 중기 어떨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 중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 급등에 따라서 약간 요며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좀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같이 조정받는 날에는 약간 매수에 좀 더 들어가 보자라고 캠트로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반면에 ICD는 수익률이 조금 손실폭이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1.53%인데 ICD에 대한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ICD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주가 빠져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보고 이제 지켜보자는 전략인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을 하는 이번 주에도 ICD 같은 경우는 바로 호재가 나왔어요. 이제 그 캐논도키 쪽에 약 308억 원 규모의 FPD 제조 관련해서 이제 체결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체결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되면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25.35%입니다. 이 정도면 매출액 대비
5%면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맞춰주고 사실 그날 주가가 조금 반등했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번 주에 IT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거기에 좀 데미지를 받은 것 같고요. 당일 함께 나온 CB 전환권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 시총 대비해서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다른 악재성 이슈나 숨겨진 이슈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 이거를 이번 일주일 정도 한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수익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다음 네. 주까지 한번 일주일 정도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차트 자체가 항상 이제 막판에 좀 끌어올려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양봉 전환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부분 사실 이번 주에 IT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걸 빼놓고 나면은 그래도 시장 주가가 좀 안정적이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좀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한번 좀 또 추가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추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CD와 그리고 캠트로스까지 한번 지난주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봤고요. ICD 같은 경우는 또 OLED 장비 업체잖아요. 네, 지금 또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튀어가는 모습인데 ICD는 그런 면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실적 네. 성장 대비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제일 크게 이제 실적과 차트를 보게 되는데요. 차트적인 부분은 고가에서 계속 뭔가 눌러주는 느낌이 좀 강한 상황이고 실적 같은 부분은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실적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CD까지 지난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또 네. 가벼운 종목 하나, 또 무거운 종목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두 가지. 네. 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종목 인텍 플러스 준비해봤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언택트와 조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외관 검사 분야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미드엔드 분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이 좀 있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기업과 똑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HPC라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요즘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 이제 이게 언택트 관련 주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더 높은 사양의 PC가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기업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 글로벌 메이저 기업 단독 공급업체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보면요. 작년에 매출액은 78억 그리고 올해는 129억 약 63.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원에서 올해 13억 원, 약 128.03%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4억에서 올해 14억, 224.78% 급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주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것도 IT 쪽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시장 무조건 IT 쪽이 시장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은 크게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을 좀 짜드리면요. 오늘 사실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하락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나올 때는 한 번에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오늘 절반 정도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30, 30, 30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50%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 봐서 시장이 양봉 잡고 올라오고 관련주들이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차익 실현이 끝났을 때쯤에 50%를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가는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9,420원인데 제가 일단 9,700원 라인까지 조금 21선 라인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1선 라인 아래쪽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9,200원 라인이 크게 장대 음봉으로 크게 이탈했다. 조금씩 내려가는 거 말고 장대 음봉으로 크게 내려갈 때 손절을 짧게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 이상 그리고 비중은 10%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도 이제 3% 정도만 좀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까지만 딱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텍 플러스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무겁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 준비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실 때 뭐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많이 하시지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어서 제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텍플러스를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무거운 대형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매출액 52조 원대. 뭐 몇억 원대에서 52조 원대로 매출이 확 바뀝니다. 52조 원대 그리고 올해는 55조 원대고요.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대에서 올해 6조 4천억 원대 조금 올라왔고요. 당기순이익은 5조 원대에서 4조 8,849억 원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컨센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조금 실적이 애매할 수 있지만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좀 좋아서 다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 전에 2분기 때부터 미리 선반영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정도부터 이번 조정 조금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내려앉고 있는데요. 이런 거 조금 무시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5만 500원 이하, 죄송합니다. 5만 300원 수정하겠습니다. 5만 300원 이하 정도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역시 3% 정도 잡겠습니다. 비중은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한 4만 9천 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만 9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텍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증시의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종목도 같이 빠진다면 좀 더 담아가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네, 이게 네. 사실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뭔가 핫한 종목을 매수한다기보다는 핫한 종목 뒤에 가려진 종목을 미리 선반영해서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럼요. 이번에 네. 삼성전자 제 생각보다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3%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함께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